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웅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두 번째, 원자번호 2번 헬륨입니다. 헬륨은 2번이라는 빠른 번호에도 실제로 발견된 것은 꽤 늦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피에르 장세는 일식을 이용해 태양빛으로 태양의 원소를 분석하던 중 의문의 노란색 선 스펙트럼을 확인합니다. 태양에서 발견된 새로운 원소였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의 태양신 헬리오스로부터 헬륨이라는 원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후 헬륨을 실제로 분리해낸 것은 18쪽 원소의 지배자라고도 할 수 있을 윌리엄 램지 경이었습니다.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당시까지도 18쪽 원소는 단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아 초기 주기율표는 17쪽까지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램지 경이 헬륨부터 라돈까지의 모든 기체 원소를 발견하며 노벨상 수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헬륨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공기보다 가볍기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가벼움과 무독성은 재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디즈니의 캐릭터 도널드 덕과 같이 목소리가 얇고 높은 꽥꽥 소리로 변하는 도널드 덕 효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사용하는 진동 에너지는 평소 기도를 채우고 있는 공기를 초속 343m의 속도를 갖는 음파로 방출합니다. 하지만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으로 기도가 차게 되면 같은 에너지로 더 큰 효과가 발생해 무려 초속 1007m의 음파로 발현됩니다. 그 결과는 높은 목소리가 되는 것이죠. 헬륨은 모든 원소 중 가장 낮은 온도에서 액체로 변화합니다. 일반적으로 헬륨은 기체 상태로만 존재하는데 헬륨의 끓는 점인 마이너스 268.9도 이하가 되면 액체로 변화합니다. 어는 점은 절대 용도에 매우 가까운 마이너스 272도지만 일반적인 압력에서는 헬륨을 이보다 차갑게 만들어도 단단한 고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헬륨 원자가 너무 작아 0점 에너지의 진동만으로도 입자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고체 헬륨을 얻으려면 압력마저 충분히 높여야 합니다. 가장 차가운 유체인 액체 헬륨은 극저온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실험용 핵 자기 공명이나 의료용 자기 공명 영상의 구동에 반드시 필요하며 초전도 현상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쓸모보다도 더 큰 신기함이 액체 헬륨에 있습니다. 액체 헬륨은 용기에 담아두면 주위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저절로 벽면을 타고 이동합니다. 아무런 마찰이나 저항이 없이 벽을 거슬러 오르고 넘어다닙니다. 액체 헬륨을 휘저어 소용돌이를 만들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회전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주위 매질이나 입자와 어떠한 상호작용 없이 거동하는 액체 헬륨은 초유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다시 한번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워 하늘로 떠오른다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소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헬륨은 계속해서 지구 대기권에서 벗어나 우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헬륨을 잡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헬륨은 어디서 생겨나기에 여전히 얻을 수 있는 걸까요? 헬륨은 지각에 매장된 우라늄이나 토륨의 핵분열로 생성됩니다. 지구 속 광물의 붕괴가 이어지는 동안은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생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기도 하고 첨단 기술이 발전하며 점차 헬륨 사용량이 늘어 최근 5년간 헬륨 가격이 250%나 상승해왔습니다. 원소의 매장량도 한정적이어서 미래 고갈 위험성이 있는 원소들을 구분했을 때 가장 빠르게 고갈될 원소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많은 양의 헬륨이 있었죠. 넓은 우주 공간에서 희박한 헬륨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이자 인간이 몇 차례나 도착했던 달에는 엄청난 양의 헬륨이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구에 흔한 두 개의 중성자가 있는 헬륨4가 아닌 하나의 중성자만 있는 동위원소 헬륨3의 형태로 말입니다. 달 전역을 스캔해 헬륨3의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깊지 않은 표토층에 이들 대부분이 충분한 양으로 함유된 것이 보입니다. 헬륨3는 태양풍을 타고 오게 되는데 지구의 경우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내며 헬륨3 역시 도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달에는 직접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향후 계획은 표토층 광물을 수집해 태양광을 이용한 가열로 헬륨3와 그 외의 유용한 기체들을 수집한 후 흙은 다시 달 표면에 뿌려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달의 가치를 추산하더라도 관광이나 물 확보는 미비한 수준이며 타이타늄을 비롯한 달의 엄청난 금속들의 기대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헬륨 확보는 그 모두를 무시할 만큼 가장 큰 달의 가치입니다. 헬륨3까지 듣고 만약 기동전사 건담이 떠오르셨을 수 있습니다. 건담의 설정상 지온 공국의 물리학자 트레노프 미노프스키 박사는 미노프스키 입자를 활용해 미노프스키 이오네스코형 열핵 반응로를 발명합니다.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실제 원리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핵융합 반응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지구에서 하기 가장 편한 핵융합은 중수소 반응입니다. 중수소 자체가 무해하고 안정하며 지구에서 그나마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생성량은 조금 적습니다. 헬륨3를 사용하는 경우 더욱 많은 에너지와 양성자의 방출로 추가적인 활용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헬륨3를 지구에서 구하기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는 달에서 헬륨3를 얻어올 수만 있다면 모두 해결됩니다. 달의 헬륨3는 인간이 약 1만 년가량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되며 우주 왕복선으로 1회 채굴해온 것으로 1년간 전 미국의 총 에너지 양을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로 계산됩니다. 공해 없이 말이죠. 결론입니다. 헬륨은 단순히 풍선을 띄우는 물질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물질이며 초유체입니다. 헬륨3는 달에 풍부하며 핵융합 반응로의 연료로 미래 우주 시대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